오늘 내가 준비한 이 미스토리는 1992년에 저 태어난 해요. 태어난 해네요. 그 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해에는 말이죠, 레전드 아주 역대급 스타들이 다 튀어나오는 해입니다. 92년도에 네, 92년도에 뭐가 있을까요? 난 알아요. 너와 내가 됐다라 됐다빠. 서태지와 아이들이 92년 데뷔구나. 그리고 또 92년도 하면 누굽니까? 본주익의 영웅이죠. 황영조죠, 황영조. 바르셀로나. 40km대 2시간 동안 마라톤의 레전드죠. 황영조 선수가 우리 국민들에게 안겨준 진짜. 그런데 몬주익의 영웅이 탄생하고 9일 뒤 9일 뒤. 9일 뒤. 1992년 8월 18일 경남 통영 한산도 앞바다에서 아주 레전드급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누가 소리칩니다. 찾았습니다. 오,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저기 연기 정말 이렇게 쓸 거야 나도 심장 떨어지는 거야. 아, 약간 한 8알 끄집어내는 거야. 잠수부 한 명이 수심 10m 정도 돼. 뻘밑 30cm 그 밑에 살짝 기울어진 채로 묻혀있던 긴 쇳덩이 하나를 건져 올렸어요. 그게 뭐길래 이렇게 소리 질렀어? 이 쇳덩어리 하나에 대한민국이 완전 들썩였다는 거 아닙니까? 뭐지? 그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뭐야? 포신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총통이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우리 해군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것들과는 달리 제도 연대가 분명히 새겨져 있고 연구에도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게 뭐냐면 귀함 별황자 총통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면은 조선시대 총통은 꽤 여러 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별황자 총통에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요게 궁금한 거거든. 왜요? 총통 많이 나왔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어느 앞바다입니까? 한산도. 한산도 하면 딱 이 와. 한산도 총통을 쓰신 분이 입에 담기도 거룩한 진짜로? 이순신 장군. 그게 발견된 거야 지금? 탐사 작업을 계속해온 해군은 아니 거북선에 있던 거란 말이야? 이게? 한산면 문어포 앞 400이 근데 위치가 딱 거기네 한산대. 아니 이거 너무 뉴스잖아. 황자 총통을 공개했습니다. 우와. 수심 10m 되는 뻘밑 30cm 무게가 65.2. 별 황자 총통은 야 저렇게 명나라 신종 때 연의 아 근데 와 대단하다. 6월 제조라고 새겨져 있어 임진왜란 중인 1596년 보존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죠? 너무 잘 돼 있어요. 이런 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 총통은 거북선에 실려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왜군을 무찌른 그 총통이다. 오늘 진짜네. 오늘 진짜야. 오늘 진짜 같아요. 아니 가짜 이야기를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한다고? 감히 이순신 야. 장군 이야기를 이건- 가짜로 했다가는 이거는- 내 방송 생명 걸고 하는 거야. 이거. 아, 이거는 난 승부 건 거야. 그걸 걸고 거짓말하는구나 지금. 야 나 이제 죄송합니다. 남은 게 없어. 아니 근데 조선시대 총통이 많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북선 총통인 줄 안 거예요? 아, 정말 예리해. 난 이 질문 기다렸잖아. 거북선 총통으로 판명이 난 이유가 있어요. 이 총통에 새겨진 문구 때문입니다. 네, 이 총통에 1596년 임진왜란 때 만들었다는 제작 연대가 딱 있고 아하. 그리고 14자의 한자가 거기에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귀함 황자 경적선, 일사적선 필수장. 귀함의 황자 총통은 적선을 놀라게 하고 한 발을 쏘면 반드시 적선을 수장시킨다. 일발백중. 멋있다. 여기서 그 귀함의 귀는 뭐냐? 바로 거북이 귀.
거북선이라는 거북이. 이 사건은 믿는데 껴맞추려고 하는 아니, 느낌이 좀 그럼 들어서. 이순신 장군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입을 막아버리시네. 입을 그냥 막아버리시네. 여기까지는 진짜 같아요. 여기까지는. 아 진짜요, 진짜. 이 총통이 발견된 건 정말 더욱더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북선의 그 실체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 실체? 왜냐하면 거북선에 그 얽힌 그런 미스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사실 조선 초기부터 조선왕조실록에 거북선, 귀선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나오긴 해요. 사실 남아있는 건 글로 된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글을 토대로 그린 거구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북선 총통, 이 발굴은 세기의 발굴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예, 예. 엄청난 유물을 발견한 사람은 과연 누구냐? 바로 해군 소속의 충무공 그 해전 유물 발굴단이 있습니다. 그 따로 예, 이게 해경 소속에, 해군 소속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발굴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발굴단의 단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대령이라는 분이에요. 예, 이 박대령이라는 보국 훈장이 빡! 해군에서는 또 어떤 걸 준비했냐? 거북선 총포를 재현해보자. 임진왜란 당시 우리 수군이 사용했던 총통 발사 시험이 똑같이 만들어. 해전 현장인 진해 서도 앞바다에서 재현됐습니다. 거북선에 장착된 것으로 추정되는 벼랑자 총통은 300에서 500m에 거의 일치하는 탄착 목표 지점을 맞춰 정말 역사적인 거북선의 날이었네요. 능력을 생생히 보여줬습니다. 와. 여기까지는 진짜일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의심을 일단 싹 거두고 네, 한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정말 중요한 유물이니까 어떻겠어요? 거북선 총통을 국보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난리 이런 나겠죠. 목소리가 당연히 높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발굴 사흘 만인 8월 21일에 이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회의가 열렸어. 바로 이거 바로 지정하자. 예. 바로 열릴만 하죠. 그 결과 국보 제 274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꽝꽝꽝. 그 274호로 지정이 되고 끝 아니에요? 그랬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가져왔지. 아니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반전 있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아 뭐야 또. 진짜 거짓말은 지금부터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들려요. 타이밍이 이순신 장군 얘기 여기까지 딱 팩트. 이제 목 타시죠? 지난주에 안 되셨던 것 같은데요. 어떠한 수산업자의 그 뜻밖의 고백으로 거북선 총통의 운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어요. 수산업자가 뭘? 때는 바야흐로 거북선 총통이 국보로 지정이 된 후 무려 4년이 지났어. 96년. 6년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한 검사가 어느 한 수산업자 이모 씨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산업자 이모 씨가 너무나 황당한 폭탄 발언을 빵 터뜨립니다. 뭐야 뭔데요? 사실 거북선 총통도 가짜래요. 말이 돼요? 4년 후에? 이 무슨 소리야 이게? 수산업자 이모 씨의 말을 듣고 자 그냥 흘릴 수가 없었죠. 이 그럼요. 검찰에서 바로 누굴 찾아갑니까? 누굴? 박대령을 찾아가는 거예요. 박대령을 딱 은밀히 불렀어. 잡아야죠. 그래갖고 확인을 딱 했어. 했어. 근데 이렇게 말을 했어. 뭐라고? 저도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해군의 명예를 위해서 덮어두시죠. 아니 명예를 떠나서 국보가 지금 가짜인데 그걸 덮으란 얘기예요? 아, 저는 아닙니다. 저의 명예를 걸고 얘기하겠어요.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뭐 그렇지만 해군의 명예를 두고 덮어두시죠. 적당히 합시다. 뭐 이런 거구나. 뭐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검찰에 딱 들으니까 아 뭐가 있다. 그래서 어때요? 조사 착수한 겁니다. 사실 1992년 이 거북 총통 발굴 직후부터 의구심을 제기하던 학계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있어야 정상이지. 만약에 있었어. 그냥 이때 나오는 의문점들이 뭐였냐 하면 첫 번째는
400년간 바닷속에 있었던 유물치고 너무 깨끗하다. 아까 너무 깨끗했어. 글씨가 너무 선명하다. 아니 스팀으로 한번 닦으면 될 것 같더라고 보니까. 진짜 좀 비싸게 주고. 말이 돼요, 진짜? 보통 바다에서 건진 유물들은 보면 부식이 너무 심하잖아. 아, 그쵸. 400년 있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네. 총통에 새겨진 한자들. 이 한자들이 조선시대에 잘 쓰지 않는 한자였다는 거죠. 어머, 그럼 너무 정확한 무조건이네. 증거네. 총통에 새겨진 저 글자 중에 저 함하고 적, 그다음에 사 있잖아. 요게 문제예요. 왜요? 조선에서는 군선을 함이 아닌 선으로 해요. 그러네, 거북선. 그리고 또 적자의 경우는 조선시대에는 일본군을 부를 때 원수 적자가 아니고 도둑적으로 낮추어 불었다 이거지. 사자도 쏠 사자를 썼어 저기는. 근데 이건 주로 화살을 쏠 때 쓰는 한자고 화기를 쏘는 것은 노을방을 썼다고 합니다. 노을방. 한방 논문.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국보 지정 이후에 뒤늦게 거북선 총통의 성분 분석 검사 결과가 나왔어. 이게 대박이에요. 뭐예요, 뭐? 아연 함량이 무려 8%가 넘어. 이게 무슨 뜻이냐? 조선에서 아연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건 임진왜란 이후예요. 시기가 안 맞네. 네. 그래서 이전 그 총통들은 아연 함량이 0.1% 이하예요. 애초에 나오면 안 되는 성분이 8%나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박대령은 결국 거북선 총통이 가짜였다고 시인을 딱 합니다. 어떻게 다 그걸 믿었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당시 그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교수이자 임진왜란사 이 전문가였던 모 교수가 거북선 총통이 진짜라고 보증을 한 겁니다. 그 발굴된 게. 네, 근데 이 교수도 사기극에 가담을 했는데 아이고야. 이게 전문가가 진짜라고 보증을 하니까 하나 뭐 다들 그냥 쉬쉬한 거지 뭐.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본인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게 박대령이 예. 압박을 받은 거죠. 발굴 활동을 계속 하는데 뭔가 성과가 기대만큼 성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지적이 들어온다는 게 뭡니까? 발굴단 해체해 너 이럴 거면. 그렇죠. 발굴단 해체 이야기까지 딱 좀 나오니까 이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멘탈이 이걸로 탁 돌아버려. 아니, 그러면 그 총통은 어디서 났대요? 골동품 업자한테서. 골동품이요? 잠깐만요. 골동품이요? 네, 진짜 내 이야기가 맞아요. 그리고 그 가짜 거북선 그 총통 있잖아. 그 1년 동안 녹슬게 부식시켜가지고 그렇게 거기다가 놓아서. 일부러 부식까지 시켰다. 결국 국보 조작이다라는 희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이제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열렸는데 이 가짜 거북 총통은 1996년 8월 31일 날 결국 국보에서 지정 해제됐어. 그리고 그래요. 가짜 거북선 총통에 부여됐던 국보 274호를 사상 최초로 영구 결번으로 남겨두게 된 연고 거야. 결번이 된 네. 거구나. 자, 대한민국을 두 번이나 뒤집어 놓은 희대 국보 사기 사건. 오늘 내가 가져온 가짜 같은 진짜 이야기 미스터리. 잘 들었습니다 일단. 거북선 총통은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유물발굴단의 창설 이후 뚜렷한 실적이 없어 해체될 위기에 놓이자 이 같은 조작극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너무 새 거네. 아유 이게 너무 부끄럽네요 이건 진짜. 너무 부끄러운 얘기. 네.